네, 258페이지요. 6번 문제. 가등기 담보법에 의한 설정 대상이 없는 권리. 이거는 가담법 18조에서요. 전부 저질은 안 됩니다. 전부 저질 안 돼. 아시겠습니까? 저는 전세권, 부는 그냥 붙인 거고, 저는 저당권, 질은 질권, 전부 저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권? 전부 저질. 그러니까 전세권 대상이 안 된다고 되고요. 저당권도 안 되고 질권. 이 자체가 무슨 물건이에요?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담보 물건에다 다시 또 뭐예요? 가등기 담보 붙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이것이 아닌 것들은 붙여도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찾아내는 거예요. 뭐하고 뭐? 네? 니은에 저당권하고 C 무슨 권? 전세권. 이 두 가지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 저질 안 돼.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261쪽 12번 문제, 사례 문제.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을서의 부동산에 가등기 하였고 그 병이 부동산에 저당권 뭐했다? 취득했다. 그러면 거기 선순위 권리자는 없죠. 누구만 있어요? 후순위. 가담법 나오면 4사람이요. 많으면 몇 사람이요? 선순위 반대는 뭐고? 후순위. 왜 선후 기준 잡았을까요? 어디 기준 잡아서? 가등기 접어서 선후. 밑에 누가 있고? 채무자 등이 있죠. 그럼 거기 이제 뭐는 없고 지금? 세 사람만 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거기서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 병이 있다는 얘기죠. 1번입니다. 갑은 변제기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 즉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설령 뭐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 뜻을 뭐 해야 돼요? 통지해야 돼요? 어떻게 절차를 밟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쭉 내려가서 뭘 하려면 본등기 하려면 중간에 무슨 기간을 지나야 돼요? 청산 기간이 있죠. 무슨 기간이요? 청산금 평가액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월? 2월? 그죠? 여기에 청산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누가 대기한다? 100팀. 누가? 후순위 권리자. 이쪽은 누가 있고? 채무자 등이 있어서 반항할 수 있죠. 후순위 권리자 만족하면 문을 뭐하고? 열고 여기서 청산금 뭐하고? 지급받으면 되죠. 채무자 등은 본등기 안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는 뭐 해버린다? 경매에 집어넣죠. 불만이 경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때 경매될 확률이 99.99%예요. 그래서 가등담보권자는 자신이 스스로 뭐한다? 경매하는 것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1번 질문은 청산금이 없다. 그러면 거지같이 평가했던 얘기 아니야? 아셨어요? 그럼 그 뜻을 뭐 해야 돼요? 통지에서 몇 개월? 2개월 지나서 아무도 문제가 없으면 지나서 청산금 지급하고 뭐 해야 돼요? 본등기 하는 거지. 즉시 본등기 청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을까요? 기억나세요? 거지같이 뭐 해도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뭐 한다? 진행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을 봐줄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뭐한다? 청산기간은 진행한다는 게 판례 태도.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세 번째, 갑이 청산금 지급을 뭐한 경우? 지체한 경우에도 어른 청산기간 전과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까? 채무자 등은 언제까지 돈 갚을 수 있을까? 청산기간 전이든 후든 청산금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이자 등을 포함해 가지고 돈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세요? 네 번째 질문. 병은 청산기간 내 한해서 병이 누구죠? 후순이죠. 특징. 자신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맞는 질문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법에서는 경매를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행. 일단 변제기 도래해야 돼, 안 해야 돼? 도래해야 되지. 그 다음 뭐에 빠뜨리고? 지체에 빠뜨리고 경매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특별법에서는 무슨 법에서는? 아까 주택 임차인 서로 변제기 변제했는데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었지.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도. 또 무슨 법에서? 가담법에서 지금 후순위 권리자는 한 푼도 못 받고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에서? 불만 있으면 자신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는 특징을 둔 거 아니에요. 무슨 기간 내요? 경과후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네 번째 지문이 정답. 다섯 번째,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경매가 됐죠. 그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가등기 담보는 뭐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은 뭐 한다? 소멸합니다. 단 뭐 받으면 돼요? 우선 변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기억하세요. 경매 시 모든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럼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도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합니다. 뭐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네, 다음 편 넘기겠습니다. 문제 15번. 가담법 설명 중 옳은 지문으로 짝지어진 것. 기억, 가등기 담보, 법률엔 가등기 담보 설정 대상은 임차권, 특허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다. 아까 뭐 왜 또 저질만 기억해? 전부 저질 있잖아요. 전세권도 있잖아. 그래서 전세권 때문에 틀렸다. 두 번째, 가등기 담보연 피담보 채권 범위는 저당권 경우와 같다. 똑같잖아요.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 5개 기억나요? 거꾸로 해보세요. 실행비용, 지연이자 1년분, 위약금, 이자, 원본. 똑같단 말이에요. 경매시 뭐로 보니까? 저당권 보니까. 디귿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격려된 경우 가담법 적용된다. 틀렸죠? 공사대금은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죠. 이건 도급계약일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디귿 X 리얼 양도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뭐예요?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 선의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맞죠? 선의는 뭐 할 수 있고요? 취득할 수 있고 악의는 취득할 수 없고요. 미음 가등기 담보의 특질상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른 거 아니에요? 피담보 채권이 주고 가등기 담보권이 종이죠. 주된 채권과 독립해서 종된 가담보권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는 없지요.
네, 그 다음에 16번에 3번과 4번을 박스하세요. 16번 밑에 문제에 3번과 4번. 네, 3번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뭐한다? 미치지 못한다. 담보권 실행 통제 효력이 없다. 있다고 그랬죠? 왜 있다고 그랬죠? 효력 있어 진행해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청산기간 내에서 뭐 해버려? 그냥 경매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4번 채권 변제규 소정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 없다고 한 뜻을 채무자 등에 뭐예요? 통제되고 아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도 있고 물상 보증인도 있고 누구? 용감한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는 거. 그럼 판례를 읽습니다. 3번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죠. 그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즉 거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뭐하지만 진행하지만 만약에 채무자 등 일부를 만약에 뭐하면 누락하면 청산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타서 기억하세요. 뭐라고?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채무자 등 일부를 뭐하면 누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이에요. 채무자, 물상, 보증인. 그 다음 뭐예요? 용감한 제3자. 왜 용감합니까? 아니 가등기 붙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네, 가담법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집합건물 갑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들어가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상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네?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동 사용 부분을 뭐라 한다? 공용 부분이라 하죠. 전유 부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유입니다. 뭐라고? 공유. 다음 대지를 기초로 하겠죠. 그래서 대지 무슨 건?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건? 대사용권도 A의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특징. 이게 주고요. 이게 뭐다? 전부 다 주종관계에 들어갑니다. 무슨 관계요? 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200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몇 번 문제요? 5번에 조문 딱 2개만 갖다 얹어놨죠. 이 조문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왼쪽은 몇 조? 20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무슨 성? 일체성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부분이 움직이면? 전유 부분이 움직이면 이 A의 지분도 뭐하고? 붙어가고 이 공용 부분 지분도 붙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공용 부분 우측부터 보세요. 1항 공유자,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뭐한다? 따른다. 자, 두 번째 항을 박스에 보세요.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주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종된 공용 부분 지분을 뭐 할 수 없다? 줄을 제껴놓고 종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반할 수 없죠. 무슨 성? 아이 또 부정성. 거기는
일체성이라고 적어놨잖아. 거기 무슨 성? 자꾸 헛말이 나와. 자꾸 시험 볼 때 딴 생각 나가지고 뭐 이상한 것들 대입해가지고 틀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 그런데 왼쪽을 보세요. 똑같은 항인데 이 항에 30조 이 항이죠. 20조입니까? 네.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에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붙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 뒤에 또 무슨 말이 붙어 있죠?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때는 뭐 하지 아니하다. 아, 그러면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우측에 공용 부분은 그런 문구가 없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 지분은 절대적 일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성이요? 절대적으로 분리하면 안 돼요. 근데 무슨 부분은? 거기 대지 사용권 있잖아요. 그 지분 일체성은 뭐예요?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이다? 상대적 일체성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서 조문들이 많은데 제가 딱 2개만 거기다 얹혀놓은 이유는 뭐예요? 전유 부분 가면은 이것도 따라가고 따라가는데 요거는 반드시 같이 붙어가는 거고 요거는 원칙은 같이 가는데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5번에 1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은 뭐 할 수 있어요? 분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 상대적 일체성. 그 다음에 13조의 3항 있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 득실 변경은 뭐예요? 등기 요하지 않죠. 그러면 전유 부분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돼요? 아니, 전유 부분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득실 변경은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아, 이건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해서 이것이 누구한테 넘어가면, B한테 넘어가면 밑에 것들은 자동적으로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부분?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종류가 2가지죠. 누가 보더라도 공용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네? 그건 뭐야? 누가 보더라도. 그죠? 성질상 무슨 부분과 공용 부분과 들어가는 그 입구가 원래는 무슨 부분인데? 원래가 무슨 부분인데? 전유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101호를 뭐로 쓸 수 있어요? 아니, 관리,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전유 부분을 규약상 무슨 부분으로? 공용 부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그 취지를 등기부에다 뭐 해야 된다? 기재해야 되겠지. 성질상 공용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얘기 필요 없는 거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그 취지를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받지 않겠죠. 이 정도에서 3가지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가볼게요. 아까 다시 280 몇 페이지죠? 265페이지 가시면 1번 있죠. 1번에 1번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원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죠. 일부 구분 소유자 그들만의 공유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음 2번째, 공용 전유 부분의 건물 부분과 부속 건물이라 하더라도 규약에 의해서 무슨 부분? 공유 부분 정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세 번째,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 지분은 보통 전유 부분, 면적 부분 비율에 따르죠. 네 번째, 공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의 지분권만을 별도로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아까 절대적 일체성. 다섯 번째,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뭐예요? 뭐 규약상 공용 부분이나 또 구조상 공용 부분 이미 결정돼 있죠? 이건 득실 변경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어느 것만? 전유 부분만. 네, 그래서 1번 문제 했고요. 다음에 넘기세요. 네, 269페이지 가시면 문제 9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 1.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연 관리단 규약 등이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이상 2.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분한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규약이 존재하지 않아도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공동 사용 관리비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두 번째 질문,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무슨 절차? 강제 경매 절차에 의사라면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될 수 있을까요? 아까 무슨성 때문에 절대 일체성 있잖아요. 그럼 뭐가 가면 가면 이것도 뭐예요? 따라가는 게 맞죠. 무슨 관계? 주정관계. 여러분 주정관계는 이게 뭐가 있었을까? 주정관계. 해볼게요. 물건이 주면 물청은 종. 그래서 이 특징 언제나 뭐한다? 운명 함께한다.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 소유권 물청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소유권이 주고 소유권 물청이 뭐예요? 종이잖아.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그럼 시험에 전 소유자, 소유권 물청 유보시키는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지. 왜? 아니 언제나 운명을 뭐 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정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권 밑에 뭐가 있다? 이게 아니지. 자기 토지. 무슨 토지요? 자기 토지 밑에 지역권이 있죠? 그리고 밑에 무슨 토지가 있고? 이게 주종. 여기 세 가지가 다 되죠. 언제는 운명 같이 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 토지 갈 때 데리고 간다. 무슨 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수반성. 갈 때 오지 말아라. 수반, 배제, 특약, 유효, 주 두고 종만 독립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종된 지역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슨 토지? 자기 토지가 주, 지역권은 뭐다? 종. 또 뭐 있을까요? 채권 있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담보 물건도 종이죠. 채권, 저당권, 등기, 돈 갚으면 등기 자동 소멸입니까? 말소 소멸입니까? 무슨 성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정관계 있는 거. 매매가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동시성이 요구된다. 맞다 틀리다? 꼭 동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따로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 주정관계 있는 게 지금 방금 무슨 성? 저것도 무슨 성이에요? 일체성.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되면 대지사용권에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무슨 성 때문에? 그 주종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몇 번? 2번 처분할 수 없죠. 세 번째,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뭐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 대지를 모른 채 사용권 목적되는 토지를 취득한 누구에게?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 지금 뭘 해야죠? 시험 볼 때 등기 왜 하는 거예요, 보통? 제3자에게 보통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요. 상가용 집합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 결의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허용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뭐한다? 이런 재건축 결의도 뭐한다? 허용됩니다. 다섯 번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각 과반수 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공용 변경은 4분의 3입니다. 몇 분의 몇?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9번은 몇 번? 3번. 네, 넘기시고요. 11번 갑니다. 다음,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 의무 위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1.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 자, 거기 가로 묶어 보세요. 각 구분 소유자.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틀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맞으면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생기잖아요. 그럼 법원에 뭐 할 수 있다고? 소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맨날 뭐야? 맨날 분쟁 생겨. 그래서 법에서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밑에 주문 다 얹혀놨죠. 네? 밑에 제일 약한 게 밑에 43조 제목이 뭐죠?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정지 청구 있죠. 자, 거기 묶여 있죠.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 됐습니까? 다음,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밑에 주문 갑니다. 두 번은 사용 금지죠. 그죠? 1항 제일 밑에 끝에 색깔 칠해보세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 소유자죠.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경매 청구입니다. 무슨 청구요? 그러면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저히 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 아파트 저 호실을 경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45조 1항도 두 번째 줄 끝에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죠. 어디에 돼 있어요? 관리인 또는 뭐예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지정된 구분 소유자죠. 그러니까 상린관계에 위반된 그 구분 소유자한테 제일 약한 게 뭐예요? 하지 말아달라고 행위 정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사용 뭐예요? 금지 들어갑니다. 더 안 좋은 게 뭐예요? 경매 청구하는 거죠. 이때 누가 하면 안 되고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조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우측에 1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또는 B라고 그랬지. 누구? 관리인 또는 뭐예요?
관리단 집회 결의 지정된 구분 소유자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집합법 한 문제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5번에 1번 지문 설명할게요. 전 구분 소유자의 무슨 승계인은 특별 승계인은 체납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자, 어떤 사람이요? 저 아파트를 경락받았어요. 그래서 싸게 샀다고 좋다고 들어갔더니만 문제가 뭘까요? 네? 네, 갑이 이게 뭐로 넘어와서 경매 넘어와서 을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락받아서 등기해서 소유권을 뭐 하는데, 자, 취득하는 좋은데 가보니까 갑에 뭐 했어요? 이 사람이 모두 연체가 돼 있고, 자, 갑이 전유 부분도 뭐가 돼 있고, 전유 부분 무슨 비? 관리비도 연체가 돼 있고, 또 뭐도? 공용 부분 관리비도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연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단 규약에는 뭐라고 돼 있을 것 같아요? 규약에는 새로운 누가? 새로운 소유자가 이것도 다 뭐하고? 승계하고 이것도 다 승계한다고 돼 있지 않을까? 규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규약에. 그럼 어른 이걸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법원에 뭐 제기했더니 법원에 소 제기한 거예요. 소를. 자, 소 제기하니까 자, A라는 판사는 이렇게 갑니다. 까라면 까라. 무슨 얘기예요? 규약대로 다 뭐하라? 내라. 이렇게 하고 B라는 사람 뭐합니까? 이런 게 어딨냐? 이건 누구 거다? 전 주인권, 전 주인 거지. 왜 이 사람한테 연결을 시키느냐?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판사가 있으니까 둘이 싸우니까 또 씨가 와서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려? 싸우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빼고 누구 것만 이것만 합시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맞단 말이에요. 어느 건 승계하지 않는다. 이건 승계하지 않아요. 누구 것만? 그러면 공용 부분도 여기 또 안 내면 또 뭐가 붙어 또 이거? 연체료가 붙잖아. 이 연체료 또 붙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뭐만? 순수한 무슨 부분만? 공용 부분만 내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경락받는 사람도 가서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뭐가 붙어서? 연체료까지는 뭐 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13번에 2번하고 3번 묶어보세요. 왼쪽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앞에서 했던 거야. 최고. 밑에다가 침묵. 선택하세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최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최고에서 뭐 나오면? 침묵 나오면 예스다, 노다? 노. 그걸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자, 3번 보시면 이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몇 월 이내에? 2월 이내에 뭐 하지 않았다?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참가하겠다는 얘기는 예스야 노야? 예스죠. 미안하지만 뭐다? 예스가 아니고 뭐예요? 노. 참가하지 뭐예요?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최고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면? 침묵 나타나면 뭐예요? 노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76페이지 가셔서
20번 문제. 네, 20번에 1번 보세요.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성이 있어서. 무슨 관계 있으니까. 여러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고 놀랄 거 없어. 여기에 있는 것은 어디에도 미쳐요? 여기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경락받으면 밑에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덤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 정도 하고요. 자, 우측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들어갑시다. 자, 실명법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형이 있고, 네? 이전형. 두 번째는 무슨 형? 중생형. 세 번째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건 가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278페이지 갈게요. 2번 문제. 2009년 9월 9일 X부동산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했다. 을은 그 약정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뭐해서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갑에게 뭐했다? 인도했다. 다음 중 옳은 것. 자, 읽으면서 무슨 형이구나. 그러면 시험 볼 때 계약형 그릴 때는 그림이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중생형 할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위로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시고 무슨 형은? 계약형은 아래로 가야 됩니다. 아시세요? 그럼 여자친구하고 을하고 무슨 신탁을 하고? 명의 신탁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자, 지문에 병이 선이라 하였습니까? 악이라 했습니까? 선이죠? 이때 물어볼게요. 병이 선일 때 명의신탁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응? 또 여기 또 놀래가지고 또 유효하면 안 됩니다.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전형 명의신탁도 무효고 중생형 명의신탁도 무효고 계약형도 다 무효죠. 이게 선일 때는 이게 이 물권 변동이 뭐다? 을이 등기했을 때 이게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 소유자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1번 질문.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얘가 선이요. 선이고 관계없어요. 명의신탁은 뭐다? 무효. 두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 이득으로 X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갑이 을한테 뭘 줬죠? 돈을 줬지. 그죠? 그러면 만약에 3억을 제공했다 합시다. 얼마요? 3억 대금을 줬다는 얘기죠. 현재 이 토지 가치가 300억이라 합시다. 얼마요? 자, 갑이 을한테 돈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 명의신탁 무효는 타당성 무효예요. 적법성 무효야. 적법성 무효니까 무슨 급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부당이득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명의신탁이 뭐니까 이게 2번이니까 무슨 이득? 그럼 갑이 부당이득 돌려받을 것은 처음에 준 돈 대금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금은 얼마고?
현재 이 부동산 가치는 얼마요? 300억이요. 어느 거 돌려받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웃는 거예요? 을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둘 중 하나죠. 인간의 기라고 법의 길은 뭐야? 법으로 3억만 주면 돼. 단 밤길 조심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300억이 아니고 이게 3천만 원 됐어. 그땐 인간의 길, 법의 길. 그때 인간의 길 가야지. 줘버려. 이게 뭐라는지 대물 변제 하고 끝나면 돼. 이건 무슨 길이고요? 인간의 길은 그냥 등기 넘겨주면 돼. 근데 무슨 길은 그냥 내가 가져가겠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뭐가 아니라는 것.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뭐라는 것. 대금. 그래서 2번 짐은 맞다 이야기해. 세 번째 짐은 갑은 을한테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 회수하기 위해서 X 부동산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등기는 을이 가져가 있고 갑이 현재 이걸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유치권 됩니까? 유치권 공식 시작. 일단 그 물건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돈은 뭐예요? 돈은? 아니 돈 주고서 점유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관계없어. 그 물건 점유중 발생한 채권이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이란 말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번째,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수수자가 누군데? 을 아닙니까?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을이 자의로 소유권을 갑한테 넘겨줬어요. 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줬어. 이전형이든 중생형이든 계약형이든 수탁자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 신탁자한테 다 넘겨준 건 다 유효합니다. 이전형은 당연히 소유자니까 돌려준 거고, 중생형은 어차피 갈 거 줘버렸으니까 실체관계에 뭐하면서 부합하니까 유효고, 이거는 아까 이제 대물변제로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수탁자 등기를 수탁자가 임의적으로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 신탁자에 넘겨주면 그 등기는 뭐하다? 다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무슨 형? 계약형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한다면 이자가 선일 때 변동은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병이 만약에 뭐라면 악일 때는 물권 변동은 무효라는 것까지만 한 가지만 보시면 돼. 무슨 형에서는? 계약형에서는. 네, 계약형 특징 하나 잡고요. 자, 중생형 하나 갑시다. 281쪽 7번입니다. A 소유 부동산을 뭐했다? B에게 매수했다. 등기 과정 중 A 동의하여 B 시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C 명의를 빌어 뭐했다? 등기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형입니까? 중생형이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네, 명의신탁은 누가 있어요? B와 C가 무슨 신탁? 매매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A가 등기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물권 변동이 생기죠. C한테 등기가 넘어가 있겠죠. 각자 효력을 결정합시다.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 자, 매매계약은 뭐일까요?
퍼펙트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 유효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A가 선이일 때, 뭐일 때? 모르고 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이 알고 이렇게 있죠. 이 선이 악이는 어느 때를 기준 잡는 거예요? 계약 당시 잡는 거예요. 이때도 선이 악이도 어느 때 잡는 거예요? 계약 체결후가 아닙니다. 그럼 계약 당시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된다도 뭐야? 선이지. 그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뭐야? 악이죠. 그럼 계약 당시에 선입니다.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자신이 없어, 목소리에. 무효입니다. 악이도 뭐다? 그래서 무슨 형은? 아이, 기억해버려. 몸 펴보세요. 이거 아니야. 명의신탁, 무효, 매매계약, 유효, 물건 변동. 얘가 뭐이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누가 소유자? 매도인이 소유자죠. 계약형은 명의신탁, 무효. 얘가 뭐면?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달라지죠. 근데 무슨 형은? 무조건 뭡니까?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1. A는 C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가 누구예요? 무효니까 소유자가 누구예요? A잖아요. 그럼 A는 누구한테? 무효 등기니까 당연히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또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정한 소유자잖아요. 1번 질문 틀렸고, 두 번째 B는 A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이 계약이 뭐하므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A한테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A가 굉장히 화냅니다. 왜 안 할까요? 아니, 네가 그때 부탁해서 이렇게 등기해줬는데 또 와서 등기해달라면 A가 뭐예요? 귀찮아한다고. 그럼 A가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아서 대위해서 갔다가 오면 되잖아요. 이 계약이 뭐하므로? 이게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2번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세 번째, A, B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죠. 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 네 번째 질문, B, C 간 약정 효력은 유효가 아니고 뭐예요? 무효. 그리고 4번, 5번이 정답이네요. B는 이 계약이 뭐하므로? 유효하므로 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위해서 갔다가 다시 오겠죠. 이게 무슨 형? 중간 생략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몇 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몇 번? 7번. 계약형하고 무슨 형? 중생형 가지고 계속 지그재그로 문제 낸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283페이지에 11번 문제. 몇 번 문제요?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냈을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 1. 계약 명의 신탁. 그 뭐죠? 이건가 밑으로인가? 이거지. 그죠? 거기 실적도 아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에 관해서 뭐라고? 선이네. 명의신탁증은 또 유효다. 아주 기기묘묘하게 여기다 또 미끼 쓰고 있죠. 선이든 악이든 하여튼 이전형이든 중생형이든 계약형이든 명의신탁은 다 뭐예요? 무효입니다.
자, 2번 지문은 매도인이 계약 명의신탁에 관해서 뭐라면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뭐하는 것은 아니다? 승계하는 것 아니다. 즉 소유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매도인 겁니다. 승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생령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누구에 대한?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무슨 청구권을? 말소 등청을 뭐 할 수 있다? 중생령은 대의하면 되겠죠. 그 근거가 뭐 때문에? 매매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대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 매수해서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격려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대금 부담자는 무슨 관계? 명의신탁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전형입니까? 중생형입니까? 계약형입니까? 4번 질문이요. 계약형이지. 돈 제공해서 한 거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갑이 지금 을하고 무슨 신탁을 하고 명의 신탁해서 돈 가지고 와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경락받은 거죠? 그럼 누구의 부동산을? 평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거죠. 이것도 무슨 형이에요? 계약형인데 조심할 것이 이쪽은 매매죠. 이쪽은 뭐죠? 그럼 병이 선이 악에 따라서 병은 내가 선일 때는 모르고 넘겨주겠지. 악일 때는 안 했다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악이면 못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경매시는 얘가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뭐예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선택 권한이 없어. 따라서 뭐 할 때는? 경매할 때는 을이 무조건 소유권 뭐 한다? 취득. 통으로 기억하세요. 중생형은 선악 관계 없이 무조건 무효야. 누가 소유자? 매도인. 계약형에서 매매일 때 선의일 때 유효, 악의일 때 무효. 근데 매매가 아니고 경매일 때는 이 사람이 나 경매 할래 안 할래 선택할 권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물권 변동은 무조건 뭐다? 유효.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아프게 당연한 겁니다. 네, 거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네. 이 책자 가지고 또 뭐 여러분들이 활용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해설을 자꾸 뭐 하세요? 읽으세요. 문제 풀고서 20개가 안 넘는데 자꾸 무슨 뭐 사가지고 20개 안 넘는데 자꾸 문제 풀면 상처해 보여. 그러지 말고 그냥 밑에 뭐를 읽으세요? 해설을 계속 읽으세요. 그 다음 문제를 푸세요. 훨씬 더 문제가 수월해질 거예요. 네, 포기하지 않고 가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